누군가의 선의가 또다시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의 세상을 지키는 연대의 약속입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착한 마음은 지켜야 할 힘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두입니다. 은퇴한 뒤로 집안에 햇빛이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게 참 좋았죠. 아침마다 베란다에 서서 차 한 잔을 들고 있으면 세상이 잠깐 제 속도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자꾸 바닥으로 가라앉더군요. 나를 부르는 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조용한 집안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던 봉사 모집 안내문을 보는 순간 오래 굳어있던 가슴이 탁 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공기는 맑았고 제 걸음은 오랜만에 빠르게 떼어졌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큰 들통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오니 배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손이 바쁜 만큼 생각은 단순해졌고 그 단순함이 제게는 오랜만의 평화였어요. 집집마다 문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안부를 묻다 보면 제 목소리도 어느새 더 단단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손등에 묻은 밥풀을 보고 괜한 미소가 나왔죠.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사자들 사이에는 오래된 사람 특유의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내기라서 조심스러웠지만 그분들은 제 등 위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듯 편안히 대해주셨어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끝을 공손하게 내리고 낯선 이의 마음 가까이까지 다가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안심이 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따라 배달이 끝나고 모두가 따끈한 차를 마시던 시간, 그 사람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더 크게 할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도움을 전하는 길이 있다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세상엔 좋은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묘하게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한 상자를 들고 다닐 때 느끼던 보람이 만약 더 많은 상자로 더 넓은 동네로 퍼질 수 있다면 제 마음은 그 상상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제 인생의 빈 공간이 드디어 의미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 창가에 늦은 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하루가 어땠냐는 물음에 저는 괜찮았다고, 보람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제 자신도 모르게 들뜬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낮에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선한 일을 더 크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로 반복됐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감을 수 있었죠. 다음 봉사날 그 사람은 준비된 듯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버틴다고,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골라내리더군요.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슬며시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꺼낸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안내문과 표 같은 도표가 정갈하게 들어있었어요. 선행을 위한 기금에 참여하면 우리가 배달하는 도시락이 2배로 늘어나고
의료와 난방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넓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작게 적힌 권유 문구가 있었죠. 당신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뒤로 물리치던 마음이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나도 아직 누군가를 위해 결정을 내릴 힘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정말로 바늘끝만 한 의심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까? 왜 그 돈은 꼭 지금이어야 할까? 의심은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들었지만 사람들의 환한 표정과 따뜻한 말이 그 소리를 곧 잘라냈습니다. 세상은 때로 말의 온도에 쉽게 흔들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주방에 김이 잦아들 즈음 그 사람이 제게 다음 모임에 오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만 모이는 자리라고, 빛처럼 깨끗한 의도가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의 갈망이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어요. 다시 쓸모 있어지고 싶은 마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의 문고리를 서서히 안쪽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선한 의도라는 문패가 달렸지만 그 문 너머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미지근한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면 바람이 통하고 따뜻한 봄이 들어올 줄로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 조용한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희망나눔 재단이라는 작은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낯선 온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 인사를 건넸고 모두가 저처럼 선한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얀 셔츠를 단정히 입은 그 사람이 중앙에 서서 저를 향해 반가운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믿어도 되는 곳이라고 제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죠. 그 사람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봉사단이 매달 하는 활동은 정말 값지지만 한계가 있다면서요. 도시락 몇 개를 더 나르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게 진짜 봉사라고 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도움들이라며 조용히 파워포인트를 넘겼습니다. 화면 속에는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연이어 나왔고 자막에는 선한 투자, 행복한 노후라는 문구가 번쩍거렸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일에 동참하려는 거야. 그 단순한 믿음이 제 이성을 덮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끝마다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진다고. 당신의 돈이 곧 누군가의 밥상이 될 거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제 노후 자금 중 일부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봉사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참을 벅찬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보았습니다. 그 노을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듯 했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차리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얼굴이 평소보다 밝았나 봅니다. 어디 좋은 일 있었냐고 묻길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봉사를 하게 됐다고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진짜 봉사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재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한 투자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요. 아내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돈이 거기에 왜 필요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는 거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첫 배당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적지 않았어요. 봉사단 친구들에게 슬며시 이야기하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도 관심을 보였고 저는 자연스레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믿었고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해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걷는 느낌이었죠. 그 후로 재단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고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위기는 늘 평화로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선한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봉사로 맺어진 인연이 이토록 단단할 수 있다니 저는 매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돕고 누군가는 집세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도움은 우리의 기금에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의심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그토록 달콤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들떴어요. 그게 정말 괜찮은 일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와보면 알아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불안이 공기처럼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유난히 크고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다. 이 길이 진짜 봉사의 길이라면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바람결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다른 냄새가 섞여들고 있었죠. 그 냄새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의 노을이 이상하리만큼 붉었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거리의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따라 재단 모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니 사람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커피와 쿠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평화가 조금은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새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진다며 이번엔 의료와 복지, 그리고 해외 어린이 후원까지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선한 순환이에요. 여러분이 낸 돈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의 선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미소 속에 묘한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후원 내역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받은 분들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요. 그 사람의 얼굴에 순간적인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곧 공개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웃음 뒤로 단단히 닫힌 문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요. 투자자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자라니, 봉사자라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제야 모든 게 하나의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냄새. 그건 분명 돈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죠. 한쪽은 믿어야 한다고,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속삭였어요. 너무 좋은 일엔 항상 그림자가 있다. 저는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는 단순했고 주소와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다음 날 봉사 모임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배당이 늦게 들어오지 않아요? 지난달에 약속했던 기부 내역도 안 올리던데요.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기 탓에 자금 흐름이 잠깐 느려진 것뿐입니다. 곧 정리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공기 속엔 미세한 균열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단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익이 3배로 돌아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 유혹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었던 만큼 저는 다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작게 속삭였지만 믿음은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속이지 않아.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제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왜 잔액이 이렇게 줄었어요?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잠깐만 정리 중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에 휘말린 거죠?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날에도 도시락을 나르던 그 따뜻한 길에서도 어디선가 냉기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놓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무너지면 제 존재의 의미마저 함께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뜨고도 급했습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됩니다. 다 정리되고 나면 선생님께 제일 먼저 좋은 소식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은 평소보다 환했고 골목마다 봄꽃이 만개했죠. 그런데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 사람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남겨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오겠지, 바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길한 생각이 마음 깊숙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봉사단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건물 앞에 도착하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도 서류도 우리가 함께 웃던 커피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재단 현판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 자리엔 테이프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말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제 곁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봉사단에서 늘 앞장서던 분이었죠.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번호 다 끊겼어요. 통장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땅이 꺼지는 듯 했어요.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 한 장면만이 반복됐습니다. 이제 진짜 봉사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 그 미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이 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저를 바라보던 아내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돈이 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투자 사기. 화면 속에서 본 얼굴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셔츠,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사람을 안심시키던 그 미소까지 똑같았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울리며 가슴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이웃 봉사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같은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 몰래 저축을 털었고 어떤 이는 대출까지 받아 넣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믿었죠. 착한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잔인한 결과를 낳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내 말에 기대어 돈을 건넨 이들이 있었습니다. 내 선의가 누군가의 불행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적을 때마다 제 인생이 조금씩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요즘 많습니다. 특히 봉사단체를 위장한 경우는 더 교묘해요. 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다니 그게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왜 세상은 선한 의도를 이렇게 쉽게 짓밟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발끝을 적시고 공기엔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들리는 거리였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었을지도 세상에 대한 신뢰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사람의 말소리를 피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선이 끊어진 듯 했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엔 피로와 후회가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믿음이 사라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때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었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심, 그게 저를 맹목으로 이끌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봉사단에서 함께하던 이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저 딸 결혼자금까지 다 넣었어요. 그 사람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말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울음을 듣고 있었죠. 말보다 조용한 절망이 전화기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고 김이 허공으로 피어오르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원망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나 믿고 돈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곁에 있어 주세요. 돈은 잃었지만 마음은 아직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묘한 공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 입은 사람들. 어떤 이는 연금을 잃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선 누구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밝혀야 해요. 처음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속을 떠돌며 조금씩 모양을 바꾸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잃은 걸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게는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웃던 어르신들, 함께 봉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그 사람의 미소까지. 하지만 이번엔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저는 베란다에 나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 한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엔 흙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졌다고 끝은 아니구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커피를 내왔습니다. 김이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시 봉사 나가세요. 당신은 그 일을 정말 좋아했잖아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지킬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이 심장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잃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믿음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사하던 날의 메모들이 아직 남아 있었죠. 오늘 김씨 어르신께 된장찌개 드림, 미소 조음. 그런 소소한 기록들 속에서 제 진짜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감싸며 속삭이는 듯 했죠.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또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봉사센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문 안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공기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밀었을 때 몇몇 봉사자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시 오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찌개를 끓이던 젊은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찾아가는 분이 부족했어요. 오늘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제게 다시 살아있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 상자를 들고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이 길 위에서 웃고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바람에 실려 제 어깨 위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틈으로 낡은 손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오늘 반찬은 생선조림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요즘은 이런 게 제일 반가워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봉사자들이 모여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일 뉴스에 나온 그 사건, 거기 계셨던 거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 길로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조용히 제 손에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봉사센터에서 사기 피해 방지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은 힘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었죠. 강연이 끝나면 몇몇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 받아봤어요.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작게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보다 무지한 선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모두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킬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그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경험으로, 후회를 경고로 바꾸는 일. 그것이 제 두 번째 봉사였습니다. 어느 날 봉사센터에서 작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시니어 재정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움의 떨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다운 일을 하시네요. 그 말이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풀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무너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착함은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착함을 지키는 지혜가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일도 도시락 배달, 오전 9시. 그 글씨를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는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햇살은 짙어졌고 거리의 나무들은 제각기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봉사센터를 오가며 도시락을 나르고 재정교육자원봉사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믿었습니다. 착한 일이면 모두 옳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외로움.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종종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제 어머니가 비슷한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 이야기 제 일 같았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는 일은 어쩌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결국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냉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센터 앞에서 한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도시락 주시던 분 아니에요? 저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밥 덕분에 내가 버텼어요. 당신 덕분에 지금도 살아요. 그 말의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잃은 게 많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하죠. 한마디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봉사센터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 위로 작은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어딘가에 있을까? 그리고 바로 뒤이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믿음이 깨졌던 자리에서 저는 다른 믿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용기였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잃은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의 삶에 빛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결국 사람이었죠.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미움 대신 연민으로 기억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들도 결국 누군가의 착한 마음을 빌미로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래 남아있던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간,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창가에 걸린 풍경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위로 같았습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 이런 소리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빛은 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마음들 속에서 은은히 피어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아는 이로써 믿는다. 착함이란 경계 위에 서야 비로소 오래 남는다는 것을. 펜 끝이 잔잔히 흔들렸고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평온이 피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의 소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고 바람은 나뭇잎의 가장자리를 흔들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렸습니다. 봉사센터 마당에선 낙엽이 바닥을 덮었고 그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시락을 나르고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게는 두 번째 인생 같았습니다. 그날도 강연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믿음의 온도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착함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만 지켜야 할 자리를 몰랐던 겁니다. 강당 안이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일로 피해를 보셨는데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제 목소리가 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봉사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먼 산의 능선은 부드럽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마당에 국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머리카락이 반짝였고 손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대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 일은 성공한 거네요. 그 말이 바람처럼 가볍게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당에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여 부드러운 빛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이런 빛 같구나. 한 사람의 작은 불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조금 덜어주는 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지난 시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봉사하러 갔다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봉사로 내 삶을 되찾았다. 착함은 약점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을 너무 믿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착한 마음은 지켜야 할 힘이라는 걸. 글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충분히 견뎠다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의 어둠이 지나고 마음속에 조용한 빛이 남았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그 길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저는 그 빛으로 살 것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오늘 영상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 옆집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함께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